눈이 많이 왔네요. 눈이 왔어요? 오전에는 눈이 안 오던데요. 식당에서 점심 먹고 나오는데 눈이 쌓여 있었어요. 나미 씨, 식당은 예약했어요? 네, 어제 식당에 전화해서 3명 자리를 예약해 놓았어요. 그럼 이제 출발하면 되겠네요. 자, 빨리 타세요. 20, 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결혼식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작은 결혼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인 60%로 나타났고 일반 결혼식이 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왠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희수 씨는 이번에 어디로 휴가 갈지 정했어요? 아직요. 과장님은 이번 휴가 때 어디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빌라 좀 보러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어떤 빌라를 원하세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가지고 월세가 좀 쌌으면 좋겠어요. 새로 지은 빌라가 있어요. 일단 집을 먼저 보고 월세는 집주인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 우리 아기도 생겼는데 이사 가는 게 어때요? 그래요. 집을 한번 알아봅시다. 내일 같이 부동산에 갈까요? 인터넷으로 집을 알아봤는데 이 동네가 좋은 것 같아요. 근처에 공원도 있고 좋은 어린이집도 있어요. 오, 그러네요. 이 아파트 이름이랑 주소 좀 알려주세요. 후옌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존슨 씨는요? 저는 전자회사에 다니는데 주말에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요. 와, 멋있네요. 저도 존슨 씨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전자 서비스 센터 담당자입니다. 먼저 세탁기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세탁기 배수관 안에 먼지가 많이 있으면 소리가 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수관 안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계속 소리가 나면 무상출장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 맞습니다. 임신 초기니까 당분간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뭘 조심해야 하지요? 초기에는 산모가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해요. 술이나 담배도 안 되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사고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력을 하셨지요. 여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재활 과정에서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고는 제게 기회였습니다. 자, 여기 청첩장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그럼요. 지난주까지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던데 이제 진짜 결혼식만 남았네요. 네. 그런데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좀 돼요. 그 마음 이해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더군요. 서로 노력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희도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해라. 나트가 아기를 낳았으니 이제 돈도 많이 모아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올해 나트와 태국에 다녀오신다고요? 그래, 나트가 생일에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했거든. 지연 씨는 어디에 살아요? 저는 집이 멀어서 회사 기숙사에 살아요. 기숙사에 살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것도 있지만 기숙사비가 싼 편이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편해서 좋아요. 그래요? 그래도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살면 불편할 것 같아요. 계속 퇴근을 못하는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책을 내신 최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센터에서 사라져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 사라져가는 한국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웃끼리 사이가 좋았는데 요즘은 이사를 해도 이웃끼리 인사를 하거나 떡을 돌리는 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떡 돌리기에는 사람들의 정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소통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면 상견례를 합니다. 상견례는 결혼하기 전에 두 가족이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말합니다. 상견례를 하고 나서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예식장을 정하고 웨딩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 결혼식에 초대할 분들에게 청첩장을 만들어 돌립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청첩장을 돌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친척과 부모님들의 지인들도 초대하기 때문에 청첩장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를 잘 모르더라도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모두 다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최하위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 대비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부부가 맞벌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로 남자와 여자의 불임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면 정부에서 이러한 맞벌이 부부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지원금과 같은 복지를 늘리고 육아시설도 늘려야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흐엉 씨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흐엉 씨,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한국에 온 흐엉이라고 해요.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서로 사진을 먼저 봤기 때문에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했던 때라서 우리는 계속 말없이 차만 마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를 마신 후에 남편이 저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놀랐어요.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후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가족이 모두 4명이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가 달라도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은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인데
말을 잘 안 해도 저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처럼 한국으로 시집 온 모든 외국인 여성분들을 응원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요. 방법이 있을까요? 배터리는 원래 쓸수록 사용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배터리를 새로 하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냥 이번 기회에 휴대폰을 새로 사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럼 가계부를 써보세요. 가계부를 쓰면 무엇을 더 절약할 수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요? 당장 가계부를 사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비싼 물건을 살 때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물건을 반값에도 살 수 있거든요. 웬디 씨,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요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잠이 잘 안 와요. 아, 향수병인가 봐요. 그럴 때는 고향 음식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같이 먹으러 갈까요? 어제도 먹었는데 괜찮아지기는커녕 고향에 더 가고 싶어졌어요. 저기, 이 코트 좀 리폼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깨를 좀 줄이고 단추를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주세요. 아랫집인데요. 죄송하지만 천장에서 너무 시끄럽게 뛰는 소리가 들려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해요. 딸 생일이어서 친구들이 놀러 왔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아기가 낮잠을 자고 있어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비가 52%를 차지했고 아이 학비 및 학원비가 36%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공과금이 10%, 경조사비가 2%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맞벌이일수록 외식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사한 동네는 어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동네 근처에 주말에 갈 만한 곳을 아시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요? 여보, 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그래요. 태안이가 깨면 이유식을 먹여야 하죠? 네, 냉장고에 이유식을 넣어두었으니까 데워서 먹여주세요. 이유식 먹이고 나서 목욕시키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럴게요.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와요. 관리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지 않게 해주시고 9시 이후의 세탁기 사용은 아랫집에 큰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있는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마시고 관리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혼집에서 사용할 가전제품을 좀 사야 하는데 어디에서 살까요? 저는 중고 제품도 좋아요. 물건만 잘 고르면 가격도 쌀 뿐만 아니라 거의 새 물건 같아서 쓸만하던데요. 저도 중고 제품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신혼집에서 쓸 거니까 새 제품을 사야지요. 그럼 먼저 중고 제품 가게에 가서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게 어때요? 오늘은 저축의 왕 최민석 선생님을 모시고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나요?
저는 통장이 많은 편인데요. 생활비 통장, 식비 통장, 적금 통장, 경조사비 통장 등등 이렇게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고 저금을 시작했더니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었고 돈도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단 돈이 생기면 여러 통장에 돈을 나누어서 저금을 해보십시오. 어디가 안 좋은가요? 아기가 어제부터 열이 나고 토해요. 설사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디 봅시다. 감기인 것 같군요. 열이 높아서 토하고 설사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감기에 걸린 아기치고 열이 나지 않는 아기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 처방할 테니까 하루 3번 약을 잘 먹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지갑을 2개나 들고 다니네요? 아, 네. 이 지갑에는 현금과 카드가 있고요. 다른 지갑에는 할인 쿠폰이랑 멤버십 카드가 있어요. 와,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할인 쿠폰을 모으는데 자주 잃어버려요. 저도 쿠폰 지갑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근데 어제는 쿠폰 지갑을 두고 출근하는 바람에 할인을 못 받았어요. 박 선생님은 잊어버리지 말고 잘 들고 다니세요. 네, 알겠어요. 선생님께 또 하나 배웠네요. 선생님께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해 요리를 직접 만들어주시는 봉사를 하신 지 3년이 되셨는데요. 이 일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아내가 태국 사람인데 저에게 시집 오고 1년 후에 향수병에 걸리더라고요. 제 직업이 요리를 하는 직업이니까 당연히 태국 요리에 관심이 생겼고 아내가 향수병에 걸릴 때마다 태국 요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향수병이 낫더군요. 이렇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날이 되면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모두 고향이 그리운데요. 아내가 다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소장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명절에 제가 아내와 비슷한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고향 요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말을 해봤어요. 그때부터 이 봉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웠던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어서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 외국인 친구는 스포츠센터에서 환불을 못 받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어를 잘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누리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 말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원이 여러분 대신 상담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쁘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자주 듣습니다. 인사를 할 때 요즘 바쁘시지요? 라고 묻기도 하고 상대에게 갑자기 연락을 했을 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상대방과 약속을 정할 때나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때에도 뭐뭐 느라고를 써서 왜 바쁜지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쁘다의 의미는 모두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바쁘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달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런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배달 문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트, 세탁소에서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공원과 한강 둔치에도 음식 배달이 와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는 외국인도 있어요. 요즘은 아기 이유식, 아침밥, 과일, 간식 등 음식뿐만 아니라 집을 놀이동산처럼 만들어주거나 트레이너가 운동기구를 들고 와서 직접 운동을 지도해 주기도 하는 등 갈수록 배달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배달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우선 도로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문화가 모두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뭐든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는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빠른 배달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